자, 여러분. 요즘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많죠. 그건 단순한 계절 탓이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빠르게 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노력하며 몸속 젊음의 해를 다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와두는 바로 내 몸속 젊음의 스위치를 켜라. 진짜 요즘은 겉으로만 봐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원미연 씨 나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추지 말아요. 예. 아니 진짜 맞추면 슬퍼. 그러니까 그 정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근데 저도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매일 이렇게 생각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딱 10년만. 너무 욕심이다 생각하면 딱 5년만 젊어져도 좋고. 저보다 한 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차 한잔해. 아니 근데 사실 5년이 뭐예요? 1년만이라도 돌리고 싶은 게 또 맞아요. 우리의 마음인데 맞아요.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자,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풀고 싶었던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지종 평론가님 맞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 영원한 젊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기묘하고도 잔혹한 선택을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16세기 동유럽을 피의 공포로 몰아넣은 백작 부인이자 희대의 마녀로 불린 인물입니다. 바로 바토리 에르제베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현재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마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화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녀에게는 젊음을 잃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실수한 하녀의 뺨을 세게 내리쳤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하녀의 피가 그녀의 손등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게나 세게? 피가 날 정도로 닦을 때는 거야? 그래서 손등에 피가 묻었네? 닦았습니다. 닦은 손등을 보니까 유독 하얗고 뽀얗고 탄력 있게 느껴진 거예요. 그 순간 이 광기 어린 확신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나가는 거죠. 젊은 피가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아줄 수 있겠구나.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지? 야. 이제 그럼에도 뭐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재물이 될 뻔한 소녀 한 명이 간신히 탈출해서 신고하면서 결국 바토리의 엽기적인 행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범죄에 같이 가담했던 하녀들은 모두 참수됐고요. 어머나. 바토리는 빛 한 점 들지 않은 독방에 gat혀 있다가 4년 뒤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소름 돋아요. 아니 이제 봄이 좀 오나 했더니 갑자기 스튜디오가 지금 남양 특집으로 변했어요. 아니 61명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612명이라고요? 이게 뭐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까 이게? 피가 닿으니까 젊어졌네. 그 위험한 확신이 끔찍한 집착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뭐 피로 목욕한다고 세포가 되살아나나요? 아니죠. 진짜 이 피해 목욕을 할 정도로 막고 싶었던 노화 안 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젊음이 이렇게 꺼지듯 사라지는 걸까요? 약사님. 우리 몸은 이 순간에도 숨을 쉬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성이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서 매연, 이 매연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과를 왜 깎아두면 색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철이 공기 중에 오래 있으면 녹슬잖아요. 그런 원리인데요. 우리 몸도 똑같이 녹슬어 가고 있는 게 바로 노화인 거죠. 문제는 현대인의 노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고열량의 식단,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런 스트레스와 같은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노화를 촉진하는 환경 요인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름이 느는 걸 넘어서 관절염, 심내혈관 질환, 심지어 암의 위험을 높이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겉모습이 늙어가는 거야. 우리가 피부나 주름 같은 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내 오장육부가 얼마나 지금 늙고 있고 녹슬어져 가고 있는지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맞아. 이미 내 속은 엉망진창이다. 이거 어떡하냐고요. 예. 몸속의 장기의 노화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같아요. 그래서 더 무섭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속의 노화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 시그널이 대체 뭔지가 궁금해요. 실제 노화의 시그널 때문에 큰 절망에 빠졌던 천재 예술가가 있는데요. 너무 자주 언급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친숙한 예술가일 것 같습니다. 완벽한 천재라고 불리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사실 이 모든 천재성의 출발점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즉, 그의 눈에서 시작된 관찰력이 인류의 역사와 과학, 예술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밝혀낼 것만 같았던 다빈치의 천재성도 세월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다빈치의 수많은 걸작들 중에서도 유독 미완성이 많은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상상화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년의 오른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네요. 기록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년에 마비 증상이 찾아오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전처럼 섬세한 작업이 쉽지 않았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세밀한 선이 예전 같지 않고 색의 경계가 부드러워지는 변화는 예술적 선택이면서 동시에 나이로 인한 시력 저하, 이 감각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가 뭐라 해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잖아요. 좌절하고만 있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 불편해진 눈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는데요. 1508년 물이 담겨져 있는 유리 그릇을 통해 사물을 보는 순간 이게 선명하고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빛의 굴절을 조절하면 어쩌면 시력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시력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다빈치가 찾은 이 원리를 적용해서 훗날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콘택트 렌즈입니다. 이 노화를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았던 천재의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 들어봐요, 콘택트 렌즈. 그 다빈치로부터. 시작이. 예. 아니 근데 진짜 다빈치가 워낙 대단하신 분이고 만물을 꿰뚫어 보던 천재인데 그 천재도 노화와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남의 일만은 또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요즘 전시장에 가서 이렇게 작품들 보다 보면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림은 점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점점 그림 가까이 가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좀 많이 속상합니다. 사실 저는 좀 눈 건강만큼은 그래도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네, 아직 저는 이제 와. 글자 크기도 저는 이렇게 크게 안 보고요. 네. 어떤 때 우리 남편이 당신 보여?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어떤 거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좀 크게 읽어주죠. 뭐가 안 보여? 막 이러면서. 너무 진짜 부러워요. 그런데 피부는 이렇게 이제 거울 보면 주름이 생기니까 제가 알잖아요. 아, 나도 늙는구나. 이러면서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눈은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랑 시야가 멀어지고 뭔가 자세히 보이던 게 안 보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눈 관리는 전 시력 검사도 좀 자주 다니는 편이고요. 예,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긴 했어요. 이렇게 원미연 씨처럼 평상시에도 꾸준히 관리하시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대다수는요, 눈을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요. 눈은 우리 몸에서도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늙는 장기입니다. 눈의 변화는 이 노화의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이 1000냥이면요, 눈은 900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예. 이 뇌로 가는 수많은 혈관 중에서도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미세 혈관들이 엄청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소모해 주거든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특히 이것에 취약한 것이 바로 이 미세 혈관입니다. 혈액이 조금만 탁해져도 그리고 혈관이 막히고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눈세포는요 점점 손상되면서 그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때문에 30, 40대 젊은 노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눈이 늙는다는 건 내 몸의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시그널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눈이 침침한 게 아니라 눈의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무섭네요. 아까 그 다빈치가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왠지 정말 이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치. 네. 다른데 아무리 건강해도. 그런데요, 이 노화라는 게 참 불공평하거든요. 누군가는 천천히 늙지만 맞아. 또 누군가는 갑자기 폭삭 늙기도 하잖아요. 그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세포의 회복력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손상과 재생을 반복하는데요. 젊을 때는 이 자기 복구 시스템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금방 회복이 돼요. 그때는 밤을 새도 쌩쌩하잖아요. 3일 밤을 새도 하품 한 번 하면 괜찮았어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회복 속도가 노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처 회복하지 못한 세포가 체내에 쌓이면서 이 노화의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노화는요 단지 예고편일 뿐이고요. 이때부터는 우리 몸속 노화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하나둘씩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시각장애가 있는 노인 그룹에서 치매 유병률이 전체 참가자보다도 더 높게 관찰됐는데요. 특히 시각장애가 중중도 이상인 경우에 치매 유병률은 약 32.9%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고요. 뉴질랜드의 한 대학 연구팀은 망막에 미세혈관이나 신경층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45세에서도요.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잘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핵심인 뇌 건강을 지키는 일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눈이 좀 흐릿하다고 안경 쓰면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눈이 안 좋아지는 게 결국 뇌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된다니까 뭔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되는데요. 맞아요. 책의 조화나 조합이나 이런 거 보면서 눈이 정화가 돼. 눈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인 거죠, 이게. 3가지 이상으로 좀 얘가 섞어줘야 이렇게 싹 같이 가야 되는 네. 거예요. 섞어줘야 또 깊이감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상승 효과가 있죠. 포인트로 지금 블루라 보라 계열을 네. 썼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원미연 씨가 즐기는 꽃꽂이가 실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약사님. 네, 맞아요. 이 녹색은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에 비해 명도와 채도가 낮은데요.
시야각이 다른 색상보다 좁아서 시야의 중심, 그러니까 황반 부위에 위치해야만 이 감지할 수 있는 색이라 눈에 가해지는 자극이 적어요. 따라서 이 눈에 가해지는 자극이 적은 꽃꽂이는요, 눈 건강에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 좋아. 어우 좋아. 어디 가시나요 이제?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왜 차 안 타고 가세요? 아 옛날 같았으면 내가 택시 타고 다녔지. 근데 이제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려고 해요. 웬만하면 걷지 않고 그냥 택시 타고 다니고 편안하게 다니니까 노화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것 같은 느낌?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정거장 정도 먼저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걷는 게 그렇게 좋다고요? 최고예요. 최고. 아니 이거 웬만한 간판들은 다 잘 보이지 아직까지는. 저기 보면은 탑 시계 지금 몇 시인지 길 건너네 뒤에도 싹싹싹. 걸으면서 핸드폰 보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예, 오미연 씨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표지판이나 간판 보면서 걷는 습관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생활 속에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 배고프다.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야, 여기는 메뉴가 엄청 많네. 두부전골이 있고, 순녹두전이 있고, 해물파전 있고, 자연식 순두부, 그다음에 이북식 시래기 돼비지. 이북식 시래기 돼비지 먹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순녹두전. 저게 보이세요? 네. 대단하시다. 네. 아유, 저 정도는 읽어줘야죠. 저는 아직 시력은 괜찮아요. 안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뭐 친구들하고 다녀도 웬만한 메뉴는 제가 다 보고 시키는 편이에요. 제가 낸 퀴즈 맞추시면 식사 오늘 제가 사드릴게요. 좋아. 내기 좋아. 거기 지폐에 있는 네네. 글자 4개 이상 읽어주시면 되고요. 4개 이상? 아, 이건 진짜. 와. 한국은행, 그 다음에 10,000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한국은행 총재, 여기 글자가 있네. 세종대왕, 1397, 1450. 오늘 점심 사주신다 그랬죠? 아, 예, 제가 당연히 사드릴게요. 원래 누가 사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나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오늘. 비지찌개다. 맛있겠다. 녹두전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평범한 한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노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건강을 좀 생각하면 두부가 일단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좋고,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고지혈을 앓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혈관 건강이 좋아야 되거든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결국에 그게 안압이 올라가면서 눈 건강에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먹을 때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먹어요. 그래서 저는 두부를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게 진짜 이 비지찌개가 정말 좋은 게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콩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요, 노화의 주범인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요, 세포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콩의 풍부한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 성분은 이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어서요, 혈관 노화에 방패막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식사하시고 뭘 꺼내셨다. 뭐예요? 또 먹어줘야지.
왜 이렇게 밥 먹고 나면은 과일 같은 거 막 땡기잖아요. 근데 저는 과일 대신에 이 착즙 블루베리를 먹고 있어요. 이게 노화랑 눈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과일을 그렇게 양쪽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관리가 또 쉽질 않아.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착즙 블루베리를 먹으니까 이게 뭐 과일만큼 양만큼 많이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물르지도 않고 딱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량만큼만 이렇게 착즙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니면서 먹기도 너무너무 간편하고 새콤달콤 상큼하고 아주 맛있어요. 주말마다 원미연의 가요 본색이라고 교통방송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밤 8시에서 10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주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7년 차. 계절에는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눈이 좀 건조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눈이 건조하면은 인공 눈물을 가끔씩 넣는데 그게 또 인공 눈물을 자주 넣는 게 눈에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침침하고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눈 마사지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마에서 내려오는 요 부분에 여기를 지그시 눌러줘요. 저도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안구 건조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좀 많은데 한 번씩 이거 안경 벗고 좀 이렇게 따라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사지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좋나요? 좋죠. 실제로도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눈 주위를 자극을 해주면 눈 주변에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서요. 눈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틈틈이 마사지도 해주시고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또 하나 먹어볼까. 밤에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밤에 일하면 아무래도 낮에 일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이제 이 노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젊게 에너지 있게 뭔가를 하려면 잘 챙겨 뭐 이게 슈퍼푸드에서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쳐주는 또 블루베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챙겨 먹어요. 안녕하세요. 원미연의 가요 본색 원미연입니다. 9366님 정답은 하늘입니다. 아내 며느리 엄마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몇 시간 멍하게 새멍, 물멍, 뭐 하늘멍, 저도 가끔 하늘멍 때리는데 사람멍하고 보고 싶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에일리가 노래합니다. 저녁 하늘. 나에게 아모르 바디란 이별 여행이다. 노화를 막으려면 결국에는 나쁜 것들과 이별을 해야 되거든요. 나에게 좋은 것을 찾는 것보다 나에게 나쁜 것을 먼저 끊어주는 용기. 이게 바로 나의 아모르 바디예요. 영상 잘 아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정말 건강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의 화두가 바로 내 몸속의 젊음의 스위치를 켜라였잖아요. 네네네. 원면 씨의 젊음의 비결이 블루베리였네요, 보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맛있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 뭐 저녁 방송할 때도 안경 안 쓰잖아요. 이거 제가 직접 몸으로 느끼니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블루베리는 이 미국 타임즈를 비롯해 해외 주요 매체에서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소개되어 주목받았는데요. 블루베리는 항염과 항산화 작용은 물론이고 비타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 풍부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노화와 관련된 여러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보랏빛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는 식물이 뜨거운 자외선이나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패 같은 겁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쌓여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루베리가 눈 건강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블루베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은요, 망막에서 빛을 뇌로 전달하는 로놉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제합성을 돕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로놉신이 줄어들면 눈이 침침해지기 쉽죠. 이때 블루베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서 시각 기능을 유지하는 걸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망막에서 이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망막색소 상피세포를 보호해주고요. 강한 빛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섭취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한 달에 1에서 3회 정도 섭취를 하면 황반 변성 위험이 10% 정도 낮아지지만 횟수를 늘려 주 1회 이상 섭취를 하면 32% 감소, 주 2회 이상일 때는 무려 64%까지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최대 5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눈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 심장과 혈관 건강까지 지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만큼이나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안질환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작용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안토시아닌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 백내장 발병 위험을 약 10%가량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꾸준한 섭취가 권장됩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서 이 눈을 가장 혹사하는 매 순간마다 등장한 이 보랏빛 조력자와도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조종사들이 출격 전 이 블루베리 잼을 즐겨 먹었었다라고 해요. 그냥 아마 그들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군용으로 자주 나왔었고 맛있으니까 그냥 먹었을 뿐인데 희미한 빛 속에서 물체가 잘 보였다라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블루베리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다라고도 하죠. 블루베리는요, 또 다른 과일에 비해서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포도나 딸기, 사과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빛 자극에 의한 망막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블루베리 속에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눈 말고는 또 어디에 도움이 돼요? 눈만큼이나 활성산소의 공격에 취약한 곳이 바로 혈관인데요. 혈관 안쪽에는 혈관을 매끄럽게 감싸고 보호하는 내피세포라는 조직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죠. 결국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요, 염증 반응을 낮춰주고요, 심혈관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제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을 때요,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했고요. 혈관의 내피 기능도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혈관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뇌세포 주변의 산화 스트레스와 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는 노인에게 12주간 블루베리 주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단어 기억과 연상 능력 등 일부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 블루베리가 눈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혈관 건강부터 깜빡거렸던 기억력에 이제 스위치까지 다 시켜주는 셈인 거네요? 그렇죠.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블루베리는 그냥 단순한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주 오래전부터요, 시력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생존과 회복을 상징으로 해준 그런 열매로 자리 잡은 거죠. 블루베리의 진짜 고향인 1만 년 전에 북미 대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원주민들에게 블루베리는 그냥 달콤한 맛있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대기근과 흉년이 닥쳐가지고 부족 전체가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순간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사람들을 살려낸 열매가 바로 블루베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열매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블루베리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만능 과일이었죠. 잎은 좀 차로 달여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기도 했고요. 과즙은 열을 내려주고 또 기침을 완화하는 데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진한 보랏빛 과즙으로는 바구니를 염색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심지어 맛도 있었던 이 블루베리는 원주민에게는 악령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신들의 영혼과 생명을 지켜줬던 아주 대단한 열매였던 거죠. 블루베리가 하늘의 선물이라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듣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앞쪽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슈퍼푸드 네. 블루베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이게 바로 네. 아까 제가 마시던 그 블루베리 착즙 주스. 네, 네, 네. 와, 깔끔하죠? 이거 진짜 그냥 블루베리 맛 그대로인데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진짜 착즙 주스죠. 좀 좋은 게 맛있으라고 억지로 감미료를 안 그러니까 뭐 넣어서 달달한 걸 네, 넣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주스 맛이 아니라 네네네. 그냥 이거는 생 블루베리 네, 맛이에요. 블루베리를 먹고 난 어. 다음에 그 맛. 자, 그럼 이 보랏빛 열매, 블루베리가 우리의 몸속에서는 어떻게 젊음의 방패가 되어주는 걸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이 식물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폴리페놀,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방어 환경을 만들어서 몸속에서 전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이 블루베리 속 폴리페놀이 세포 손상을 억제를 하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현저히 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먹어보니까 확실히 제가 좀 피곤함을 덜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